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은 아주 평범하게 지나고 있었어요. 학교를 오가며 그녀랑 잠시 스치며 만나기도 하고 그녀의 남편과 같이 있을 때도 마주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남편 모르게 살짝 윙크를 날려주곤 했어요. 그리고 다시 토요일이 왔죠. 별 약속이 없었던 나는 점심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있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어요. 보통 이 시간엔 부모님은 식당에서 바쁘실 시간이라 분명 집엔 아무도 없어야 맞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며 옆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천천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 했죠.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집안이 어두컴컴했거든요. 가끔 천둥도 한 번씩 내리치며 암튼 분위기가 으스스한 날이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턱 그녀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던 거예요. 전 그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뒤에서 놀래켜줬죠.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절 보곤 그대로 안겨버리더라고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다시 주방 쪽을 바라보며 초인종을 계속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들어왔다고요. 아침에 저희 부모님 나가시는 것 보고 집에 제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집에서 호박전과 부침개를 구워왔다 하더군요. 그녀는 저에게 거실에 가서 기다리라 하며 손으로 제 엉덩이를 밀고 있었죠. 전 그제서야 그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죠. 하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똥머리로 말아 올려 하얀 목선과 다리가 우윳빛처럼 빛나는 그녀는 내 마음을 한없이 흔들고 있었죠. 그대로 그녀를 안고 내 방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 쳤지만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 소파를 향했죠. 잠시 후 그녀는 부침개와 막걸리를 들고 왔어요. 우린 막걸리를 비우며 지난 일주일 동안의 얘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일주일 내내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에도 다녀오고 친정에도 다녀오고 하며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요. 저도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니느라 많이 바빴고요. 그녀는 술잔을 비울 때마다 눈빛이 야릇해져 갔습니다. 막걸리를 5병쯤 비웠을 때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쪽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심장이 너무 쿵쾅거린다며 제게 신호를 보냈죠. 전 그 신호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전 그녀의 입술을 훔쳤죠. 밖에서 벼락이 치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제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요즘 너무 기분이 좋다고요. 남편 말고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이고 기분 좋을지는 정말 몰랐다고요. 맞습니다. 전 이미 그녀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 잘못된 길인 걸 알지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두 번째 사랑은 진하게 나눴습니다. 잠깐 잠들었을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게 밖에는 부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흰 깜짝 놀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허겁지겁 입고 있었죠. 이 상황이 들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머리가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전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잠시 장롱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그녀는 사슴 같은 눈망울로 절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전 그런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장롱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부모님이 씻으실 때 나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안에 있으라고요. 그녀는 마지못해 장롱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밖으로 나갔죠. 술상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거실은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그녀가 모두 치우고 제 옆에서 잠든 거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제 방으로 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 장롱 문을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얼마나 울어댔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안고 다시 제 침대에 눕혀주었죠. 이제 부모님이 제 방에 오실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요.
그제서야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절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치고 밖은 어둠으로 가득 차 그녀의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주위는 고요해졌죠. 전 그녀에게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녀는 아침에야 남편이 오니 좀 더 있다 가고 싶다며 절 이내 잡아 당겼습니다. 그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침이 오려는 듯 밖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전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서며 너무 가기 싫은데 하며 절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야근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심심하다고요. 전 그녀에게 낮에는 조금 위험하니 밤에 만날 수 있는 날을 찾아보자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제 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다급하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무서워서 혼자 갈 수가 없다고요. 전 그녀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고 추리닝을 대충 걸쳐 입고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고 전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10분 정도를 달렸는데 가는 내내 그녀는 제게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런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가는 그녀를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30분 가까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기에 전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녀가 절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그녀와 목발을 짚은 그녀의 남편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의 남편에게 괜찮으시냐며 안부를 물었죠.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다리가 부러진 거 말고는 몸에 큰 이상이 없다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맙다고 태어나면 아저씨가 맛있는 밥 한 끼 산다며 손을 내밀어 제게 악수를 청하셨죠. 난 당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짓을 한 놈인데 고맙다니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두고 다시 집으로 오는 길에 정말 수만 가지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와의 사이가 들통이라도 나면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려는 절 그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건지 제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른인 자기가 제게 몹쓸 짓을 한 것 같다며 흐느꼈습니다. 전 저 역시 생각이 짧았다고 제가 죄송하다며 그녀에게 사과했죠. 그렇게 우린 짧은 불장난에 마침표를 찍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퇴원을 해서 집을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리 집 식구 모두를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술 역시 빠질 수가 없었죠. 그때 그녀의 남편이 사실 이번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공장 근무가 아닌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발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집을 옮겨야 할 것 같다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부터 본사 출근이니 그때까지 이사를 마쳐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전 천사처럼 예쁜 그녀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술을 들이키자 그녀의 남편은 젊은 친구가 술을 잘 마신다며 저에게 건배를 하며 같이 마셔주었습니다. 그렇게 술병이 쌓이는 사이 부모님은 모두 집으로 가시고 저와 그녀의 남편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되는 우리의 건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은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는데 지는 게 싫어서 계속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제게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전 그런 그녀가 속으로는 너무 서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먹던 술을 뒤로하고 그녀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 혹시나 하고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제가 나오자마자 그녀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을 방으로 질질 끌다시피 하며 옮기는 거였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고 전 조심히 현관문을 열고 그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안방에 눕히고 온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녀도 술은 조금 마신 터라 얼굴이 홍조를 띠며 입술은 유독 더 빨개져 있었죠. 전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할 얘기가 있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주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에는 미닫이 문이 있어서 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 밀폐되는 그런 공간이었죠. 전 주방문을 닫고 그녀를 벽에 밀어 세우고는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엔 미쳤냐며 거부하던 그녀도 이내 거친 숨을 내쉬며 제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세 번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우린 약속했죠. 앞으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저도 그녀도 동의했고 그렇게 조용히 집으로 내려와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센터에서 그녀의 집을 정리하러 왔고 그날 오후 그녀는 서울로 간다 하였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녀가 허락할지도 몰랐기에 전 아쉬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죠. 짐이 모두 실리고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우리 아버지께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나와 배웅을 해주었죠. 그때 아버지가 그녀의 남편에게 주실 게 있는데 깜빡했다며 집 안으로 그녀의 남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셨고 그녀와 나 둘이 남게 되었죠. 그녀는 제게 윙크하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 집에서 너무 좋은 추억 잊지 않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윙크를 날렸죠. 그 사이 그녀는 제 손에 메모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곤 제 귀에 속삭였죠. 대학교에 예쁜 여자친구들도 많으니 연애도 많이 해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서울에 올 일이 생기면 꼭 놀러 오라며 제게 건넨 것은 그녀가 이사가는 서울집 주소였습니다. 2년 후쯤 그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1년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가 25년이 다 되었네요. 잊지 못할 추억이자 아직도 눈앞에 선명할 정도로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한 번은 꼭 다시 보고 싶었는데 운명이 허락해 주질 않았네요.